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자, 오늘은 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수많은 부부들의 부부싸움의 원인. 나하고 뭔가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쪽으로 핑계를 대요. 아내가 이쁜이 수술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핵심은 인간관계입니다. 성관계도. 부부가 일반적인 뭐 친구와 다른 점의 그 제일 큰 내용이 뭐죠? 그렇죠. 부부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법적으로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어떤 허락을 받은 관계인 거죠. 그게 그렇죠. 부부 관계의 사실 핵심인 거죠. 예, 이 성이 부부에서 빠진다는 것 자체가, 또는 이제 성이라는 걸 단순히 애를 낳는 출산 위주로만 간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부가 진정한 친밀 관계가 부족하다는 그 증거가 되죠. 너무나 지나치게 섹스가 없다면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0회 미만 또는 대략 월 1회 미만을 섹스리스의 기준으로 삼고 있죠. 좀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마 네.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뭐 해외에 발령이 났다, 뭐 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우리는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섹스리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또는 주말 부부인 경우도 포함해서 그 성관계가 실제로 없는 경우, 이건 문제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부부가 불화가 있어요.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성적인 트러블이 아니고 불화가 있는 경우에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관계를 안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또 많은 섹스리스가,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 뭐 이제 남성 갱년기 접어들면 섹스리스 많이 생기죠. 그러면 성욕이 그냥 없다, 나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네, 치료를 권유를 해야 되는 당연하죠. 변명이에요. 네, 1번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성욕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아주 매시브하게, 아주 격렬하게 자유에서 그걸 풀어내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이성과의 성행위에서 뭔가 결함이 있을 때 자꾸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그걸 잘 안 되니까 나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문제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치 무성애자야. 요즘 방송에도 뭐 나는 무성애자라고 큰 소리 치는데, 정말 무성애는 극히 드물어요. 본인의 약간의 그런 성적인 어떤 취약성을 사실은 그런 단어로 자기를 방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별로 핑계가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물론 뭐 아주 드물게 있는 정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죠. 뭐 핵심은 인간관계입니다. 성관계도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인간관계, 그러나 진정 가까운 인간관계. 그래서 섹스리스가 전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발기부전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나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된 사람 중에는 섹스리스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 저희가 섹스리스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냐면, 섹스리스가 바로 부부 사이의 친밀 관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우리 부부 관계에,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뭐 예를 들면 발기 쪽 문제가 있다, 아니면 성욕저하가 있다, 또는 아내 쪽에서 뭐 통증이 있다, 아니면 분비가 잘 안 된다, 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성적으로 뭔가 이제 이게 어떤 권태기가 오거나 관계의 어떤 갈등, 그게 이제 뭐 시댁 갈등이 됐건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뭔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백 선생이 강조한 부분은 친밀 관계가 결함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심신의 건강에 뭔가 그렇죠. 하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적신호를, 조기 신호를 놓치다가는 이 섹스리스로 흘러가고 있을 때 뭔가 자꾸 다른 핑계가 있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나 안 와도 잘 산다 하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그만큼 친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건강이나 그런 요령들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섹스리스가 네.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럼요. 섹스리스는 질환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섹스리스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증후군에 해당되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애가 생기면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나 부부가 안방을 차지하고 아이는 아기 방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너무 늦게까지 아이를 엄마 아빠가 끼고 자죠. 예, 절대로 그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부 사이에는 부부 사이의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함께 있다 보면 이 아기 중심으로 집이 돌아가요. 그럼 당장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부분은 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영양제는 부부 사이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화만사성이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 가화에는 화목한 가정에는 부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성애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방금 강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젊은 한 3, 40대 이후 뭐 거의 50대까지 이 부부에서 많이 있는 섹스리스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섹스리스가 마치 자녀 교육에 그냥 약간 바람직한 환경을 싸게 돼버린 좀 사실 이건 정말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거는- 이제 아이가 떠나죠.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 이제 아이가 떠나요. 네. 그럼 이제 등장하는 게 아내에게는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아이들은 떠나고 그럼 남아있는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전혀 감정 교류도 그동안 20년 가까이 그냥 내팽겨졌던 그런 감정이 어떻게 되돌려지겠어요. 그래서 황혼 이혼으로 많이 가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많고,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락 가수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그 결혼하고까지는 엄청난 아내와 열정적인 섹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극단적인 섹스리스로 빠졌죠. 근데 거기에서 그대로 갔느냐?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외도를 하게 되고 결국엔 이혼에 파멸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섹스를 안 했냐 하면 아내하고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마돈나 신드롬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엄마와 관련돼서 이 친구는 엄마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아내가 그나마 애인 관계에 있던 시절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내가 엄마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엄마와 성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엄마와 묘한 성적 그런 감정은 이 웨디팔 콤플렉스를 해소할 때까지 아버지와 사이에 경쟁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와이프가 아기를 가지면서 모성 본능으로 보이면서 극단적으로 성행위를 안 하게 됐죠. 외도를 하고. 이런 게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심리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발기력이 처지는데 이 발기력도 단순히 청력의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의 건강의 상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건강에 하자가 생겨서 섹스리스로 흘러갔다면 이 사실은 그래서 이 섹스리스를 다루는 게 본인의 결국 발기부전을 보게 되고 발기부전을 봤더니 그 사람의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결국에는 적신호가 섹스리스에서 켜졌는데 그 배경을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약하면 섹스리스는 부부관계에 뭔가 결함이죠. 위험 사인이 들어왔다. 각자도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섹스리스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각자 또는 두 사람 모두의 성기능 장애 또는 어떤 뭐 심리적인 문제 또는 신체적인 문제 또는 관계 자체 어떤 문제 갈등 두 사람이 네. 건강하더라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밀 관계에 뭔가 하자가 있는 분들이 그렇죠. 있다고 이제 그런 사인이 결과적으로 섹스리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섹스리스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게 뭔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게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보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섹스리스가 있으면서 흔히 가장 많이 생기는 거가 결국은 외도 문제죠. 외도 문제. 우리나라의 섹스리스가 약 38% 정도가 나왔어요. 전 세계 평균이 얼마냐면 20%예요. 20%. 아주 중국, 한국, 일본이 높은 편인데 이 38%였는데요. 섹스리스라는 것은 원래 부부가 섹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섹스리스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38%나 되는 분들한테 반대로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섹스를 안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럼 원래대로라면 부부라면 섹스리스하고 섹스를 안 합니까 하는 게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 줄여버려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뭐 성매매 업소라든지 다른 외도를 하죠. 예,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절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섹스리스로 오래 갈 때 가정이 왜 파괴되느냐면 결국에는 외도 문제가 걸리기도 하고 외도까지 안 가더라도 이랬건 저랬건 두 사람의 감정이 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산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나 이 기본은 부부 중심이 먼저 되고 부부가 애정이 싹들 때 아이들한테 그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이제 문화에서는 또 쌍방이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노섹스 또 노키즈 그러니까 애를 안 갖거나 섹스를 안 하는 이런 네, 딘스족, 딩크족. 딩크족이 네. 많은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끼고 또는 탭을 끼고 앉아가지고 앱을 가지고 놀면서 즐기는 게 굉장히 보기에는 조금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서글픈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당시엔 본인들은 그게 재밌대요. 왜? 섹스하려면 씻어야 되고 귀찮고 내가 또 자극을 받는 만큼 자극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잠시 그런 건 괜찮은데 그게 쌓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관계가 아예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섹스리스 하고서 여성 질환으로 바로 이어져서 뭐 이쁜이 수술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섹스리스 문제에 뭐 이쁜이 수술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 뭐 남성들 같은 정력 강화법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근데 거가 섹스리스가 고민은 되는데 네. 그걸 자꾸 단박에 풀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이 뭔지 참 찾지도 모르는 않고, 네.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스리스가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 오늘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그만큼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희 환자분들 중에 사실 제일 많은 케이스가 섹스리스예요. 거의 뭐한 60, 70%가 섹스리스인데 그분들 진단이 절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 아주 제일 네. 쉽게는 남성의 발기부전, 조루, 지루 같은 성기능 장애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 쪽에 이제 뭐 또 오르가즘 장애가 불감증, 있거나 예. 성욕 저하가 있거나 성교통이 성교통.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어느 한쪽에 뭐 우울증이 있다, 성격 장애가 있다, 또는 이제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하다. 뭐 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들을 이렇게 다양한 거를 어떻게 이쁜이 수술 하나로 다 풀겠어요? 이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뭐 심리적으로 마돈나 신드롬이 있을 거야. 뭐 내 호르몬이 변해서 성욕이 떨어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뭐 어떤 산부인과 가거나 하면 네가 이쁜이 남편이 수술을 좋아할 하면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딱 이러면 이제 이거 솔깃하죠. 시술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 남편이 다시 돌아오게 솔깃하죠. 또 한 가지 네. 방식으로 못 풀어냅니다.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해당되는 시술이 그런 방식이라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예. 저는 그러면 그 섹스리스라는 게 네. 성욕이 없는 거라고 친다면 네. 체험제나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네요. 섹스리스라고 해서 무조건 성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자해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섹스리스 중에서는 일부 성욕이 차단되어 있는 분도 있으세요. 남편 또는 아내하고 하고 싶지 않다. 단 또 그 앞에는 말씀드린 아주 쉬운 예로 발기부전이 있어서 성욕 저하가 온 게 아니고 성기피를 하는 거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성욕이 없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그 성욕이 없어진 이유를 찾아서 고쳐야죠. 체험제라는 거는 다른 상대방의 성충동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데 그런 방식은 너무 비굴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사실 체험제라는 거가 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체험제 그 검색해 보면 뭐 그 성인 인증에서 하는데 이 사실 제대로 된 체험제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부 정말 마약류, 발정제. 예, 마약류하고 요인 비밀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뭐 흔히 알려진 돼지 발정제 뭐 이런 거는 인간한테 사람한테 쓰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진정한 거는 이 그 사람과 구애를 하고 그 사람과 친밀 감정을 나눌 줄 아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죠. 치료에 있어서. 요즘에 보니까 신혼 초기 섹스리스 그런 걸 관련해 고민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부부 사이에서도 성을 열정적으로 뭐 평생의 반을 뭐 신혼 뭐 1년 동안 한다 뭐 이런 표현도 흔히 있는데 그만큼 열정의 시기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성행위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는 얘기는 그 남성의 또는 그 여성의 명백한 성기능 장애에 준하는 문제가 그쵸. 있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성격 혈압이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그렇죠. 크죠. 아주 단적인 그것도 마찬가지 신혼 초부터 생기는 섹스리스도 워낙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 환자분 중에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 질경련이 있는 경우죠. 어떤 삽입성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보통 이런 여성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떤 경우는 남성이 발기가 안 되는 젊은 남성이라 하더라도 안 되니까 뭐 발기 자체가 안 되니까 섹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섹스리스도 네. 있고 아무튼 첫날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있는 문제가 드디어 또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남자들 중에는 저 여자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나하고 뭔가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쪽으로 핑계를 대요. 속궁합이 안 맞아서 예, 안 전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성관계는 기피하는데 예, 자꾸 이렇게 어느 순간 야한 음란물을 보고 있는 남편을 대신하는 거죠. 충격을 받는 그럼요. 부분이 주부가 많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섹스리스인데 아예 자위조차 안 하면 그건 정말로 더 안 좋은 상태예요. 그나마 자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성욕이 없는 것이지 기본적인 성충동은 있는 거죠. 부부가 가장 중요한 거가 부부가 좀 함께 단 둘이서 함께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좋은 지적이죠. 기본적으로. 특히 출산 이후에 부부가 함께 단 둘이서 같이 있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많이 좀 가지려고 좀 애를 쓰셔야 돼요. 네,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고 시끄러운 뭐 개그 프로나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그러면서 뭐 영화를 보면서 그것도 좋지만 그때도 또 뇌를 움직이잖아요. 그거보다는 평범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때 내 배우자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정서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스킨십,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하실 필요도 있어요. 뭐 한 번을 스쳐도 스킨십이 더 많아지고 사실은 관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포착이라는 게 훨씬 더 잘 되죠. 네. 네. 근데 뒤집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섹스리스 문제 있을 때 또 상당수는 네가 옛날만큼 안 예쁘다. 또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좀 콤플렉스가 많은데 저는 우리 한국 여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쁘다고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말이죠. 참고로 저희 병원 섹스리스 환자들 평균이 우리 한국 여성들보다 더 예뻤으면 예뻤지 못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성적인 어떤 매력이나 두 분의 섹스리스를 내가 매력이 없거나 내 아내가 매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건 틀렸기 때문에 부디 팬티, 화장, 피부과, 성형수술 이런 걸로 부부 사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잠깐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 시술로 효과 없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오늘 섹스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섹스리스 문제. 자,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도 38%의 우리나라 부부들이 섹스리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섹스리스는 분명히 그 부부관계에 이제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 섹스리스를 나의 문제다, 뭐 수술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섹스리스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섹스리스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고 그 다양한 원인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왜 우리 부부한테 섹스리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진단받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섹스리스가 전 세계 제1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전 세계 부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에 있어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부부의 90% 이상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성생활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전 세계 1위예요. 굉장히 큰 모순이잖아요. 성생활은 부부에게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또 섹스리스 비율은 제일 높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찾지 못하고 해법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섹스리스는 분명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상의 결함 또는 각자의 심신의 건강의 문제, 우리 부부의 갈등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어둡다는 것을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앞으로 여생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섹스리스 내용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성의학적으로 가장 정석에 관련된 의학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학술적이지 못한 내용에 이제 그만 현혹되시고 학문의 어떤 정석을 따라서 행복을 찾아가신다면 더욱더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성의학의 정석.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